오늘의 슈퍼매치 2017 중국 갑조리그 1라운드 김석 구단과 미팅 구단 그리고 신민준 5단과 탕웨이싱 9단의 대국 두 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지석 구단과 신민준 5단 물론 다르긴 하지만 실리보다는 큰 모양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대국 모두 대마 사활 또는 수상전이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두 대국 모두 아주 재미있는 좀 전투 바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1부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지 궁금한데요. 자, 김지석 구단과 미팅 구단의 대국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최근에는 대각선 포석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초반부터 대각선 포석으로 전투 바둑을 예상하게 하는 예고하게 하는 대각선 포석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친수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알파고의 바둑 이후로 유행을 하고 있는 수법이고요. 보통 이제 백이 이런 곳을 벌리면 흙이 씌어가는 수를 많이 두고 최근에 이제 대국에서도 많이 두어졌었는데 여기를 붙여간 수가 역시 백에 연구된 수죠. 흙이 씌어오는 수를 미연에 이제 사전에 방비하는 수였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깜짝 놀랄 만한 단수가 나왔는데 네. 보통은 뭐 호구를 친다든지 벌리더라도 1입 3전으로 이제 4선에 벌리는 것이 보통인데 네, 깜짝 놀랄 만한 수가 나왔습니다. 5선에 두면서 아주 독창적인 수를 두었고 흑도 기세로 물론 이 수로는 뭐 상변에 바로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좀 쌍방간의 기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제 역시 이제 알파고가 선보였던 두 칸 높은 굳힘을 두면서 백실리, 흑, 이제 두터움 이런 갈림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늘었고 한 칸을 뛰니까 들여다봤을 때도 이제 잊질 않고 밀어간 것이 이 두 점을 가볍게 본 발상이고요. 뭔가 미팅 구단이 좀 기교라든지 수법을 이제 두면서 계속 뭔가를 보여주려는 듯한 느낌이라면 김지석 구단은 이제 뚜벅뚜벅 두면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뭔가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흑은 계속해서 두터움을 쌓으면서 두고 있고 백은 실리를 차지하면서 좌하기 쪽에서도 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여기 끄는 것도 교타죠. 기교를 이제 부리면서 잡으니까 끼어 이은 데까지 얻어서 좌변을 좀 더 견실하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지킨 데까지가 포석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뭔가 좌변 처리는 백이 좀 잘 된 느낌이 있고요. 다만 이제 흑이 두터움을 얻어서 여기까지 침투에 들어간 것이 중반에 이제 첫 단계인데 이곳에서의 전투가 아주 또 치열했죠. 백이 이렇게 나와서 싸우게 되면 뭐 이제 흑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백을 좀 몰아가는 그런 진행이 됐을 텐데 백도 여기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네. 바로 쉬어가면서 또 하나의 이제 백병전이라고 할까요? 아주 치열한 형태가 됐습니다. 젖혀서 역시 안 넘겨주고 단수 치고 밀어서 중앙 쪽과 우상 쪽을 맛보기로 공격을 하자고 하니까 또 여기를 붙여간 것이 아주 부분적으로는 호수였고 서로 최강수로 일관을 했고요. 여기서도 젖히고 단수 친 것이 좋은 수순이었을 때 여기를 단수 칠 때 이제 받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백이 이곳을 나가게 되면 따내는 수가 선수로 늦게 돼서 젖히게 되면 전체가 이 중앙 6점 전체가 걸리기 때문에 이 수를 김지석 구단이 노리고 두었습니다만 이제 미팅 구단도 석점빵 따냄을 허용하면서까지 그냥 극단적인 실내 작전을 고수를 했고요. 따내고 두 번째 2라운드가 끝이 나는데 네. 실리로는 백이 상당히 또 앞서 나가는 국면이 됐고 네. 대신 흑은 정말 이보다 더 두터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두터움을 얻어서 이제 하변에서부터 중앙으로 이어지는 이 두터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가 또 승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접전까지 흑과 백 작전이 통일되고 있습니다. 네. 흑은 두터움, 백은 실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 백의 이제 이 대국에서의 작전은 뭐 계속 일관성이 있죠. 네. 실리를 계속 얻어내고 결국은 수습을 통해서 승부를 걸겠다. 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터움을 통해서
공격을 통해서 승부를 걸겠다. 두 선수가 이제 뭐 원하는 대로 좀 이 진행이 되면서 또 한 번 이제 백이 손을 빼면서 정말 잡아봐라, 네. 나 잡아봐라를 외치면서 네, 사활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근거를 뺏었고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여기를 오면서 바깥으로 몰아내는 이제 공격을 택했는데 이 수는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또 이제 이쪽 연결을 노리면서 백이 수습을 꾀하는 바둑이 됐을 테고요. 이렇게 두고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일부에 보여드린 진행인데 이 앞으로의 진행이 뭐 상당히 중요해졌고 공격을 통해서 뭐 잡을 수 있으면 이제 가장 좋겠지만 잡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수확을 올리느냐 지금부터의 네. 공격 과정이 승부가 됐습니다. 너무 광활한 형태이기 때문에 김석 구단이 어떤 작전을 세울지 정말 어려운 장면이고요. 자, 신민준 5단과 탕웨이싱 9단의 대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대국도 이제 중앙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좀 네. 이 수상전이 좀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수상전과 그 이후의 변화가 또 어렵습니다. 그 대국도 한창 승부처예요. 그 대국도 신민준 선수가 본인이 좀 장기로 하는 수익기에서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판 모두 하이라이트 장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자, 어떤 변화를 보여주게 될까요? 자, 먼저 김지석 구단과 미이팅 9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가장 어려워요. 차라리 부분전이어서 어떤 수익기를 해서 찾아낸다면 오히려 그 방면이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런 곳은 정말 광활한 중앙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행마를 하고 네.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해나가야 될지가 어렵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제 유불리를 논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네. 이게 뭐 집이 환산으로 이 흙의 두터움이 집으로 환상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실리만 따지면 백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잡히느냐 사느냐의 승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유불리를 논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잡힐 것 같은지 살 것 같은지로 유불리를 논하는 것도 좀 네, 네. 그렇고 우선 이 전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더 수순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저는 그래서 이수가 역시 이쪽으로 공격을 하는 게 좀 어땠나 하는 생각은 계속 드네요. 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아예 백 모양의 침입을 해서 안형을 없애는 작전, 그리고 뒤에서부터 아예 집을 만들어주고 전체를 몰아가는 작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네. 김지석 구단이 이렇게 뒤에서부터 두는 거 보면은 안형을 만들어주고 네. 한 집은 내주되 이 다음에 이제 전체를 노리는 작전이죠. 이것은 네. 그야말로 올인이네요. 이 사활의 승부를 걸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도 약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두고 젖혀서 뭐 잇거나 늘어서 이쪽의 수단도 노리고 있어요. 또 교묘한 곳에서부터 응수를 물어보죠. 이렇게 응수타진을 통해서 상대의 응수를 보고 그 다음 행마를 결정하는 것. 여기서도 초반에 한번 미팅 선수가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네. 오늘 바둑은 계속 김지석 구단은 좀 선이 굵은 바둑을 보여주고 있다면 미팅 구단은 계속 교타를 날리면서 뭔가 잽을 통해서 좀 기교를 통해서 판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은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해야 되는 그런 바둑이 되었고요. 자, 미팅 구단은 부분적인 교묘한 응수타진, 장점이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애매한 곳을 응수를 물어왔죠. 네. 이제 이쪽으로 이을 것인지 이쪽으로 잡을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이쪽으로 잡으면 더 이상의 공격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한 점을 이제 잡으면서
대신 귀는 상당히 많이 다치거든요. 네. 이쪽 진행도 지금 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귀가 정말 뭐 이건 무사하지 못합니다. 많이 다치고 또 추후에 다시 사실 여기를 넘게 되면 네. 뭐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격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약간의 타협 체계라고 봐야겠죠. 백은 이 공격권에서는 약간 벗어나지만 귀가 많이 다치는 네, 이런 흐름이 되겠고 김지석 구단이 이쪽을 만약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정말 잡으러 가겠다라는 네,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칼을 뽑을 것인지. 거기까지 단수를 치는 거는 있겠다는 네, 있겠다는 거네요. 뜻이고 이거는 칼을 뽑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칼을 뽑아서 베어버리겠다는 뜻이네요. 이 수 자체는 글쎄요. 이 수 자체는 백돌이 여기 왔을 때는 대약수잖아요. 네. 이 두 점에 대해서 꼬부린다든지 여러 가지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양쪽을 다 두고 그야말로 잡으러 가는 쪽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뜻이네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지석 구단. 네. 근데 백이 이렇게 이었을 때 네. 흙이 그냥 있는 것과 이렇게 단수를 쳐놓고 있는 것이 백 공격하는 데 약간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 생각은 그냥 이었으면 백이 여기를 안 잊고 또 버텼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으면 손 빼도 지금은 안쪽을 끊을 수가 있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백을 무겁게 해놓지 않으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으면 백이 아직 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넓게 모양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손을 뺀다든지 손을 못 빼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단수를 친 건데 이 수익기 또 그 발상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백이 이었을 때 일교환이 엄청난 악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단수는 사활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어진 수는 당장 꼬부릴 때만 해도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수는 그야말로 뭐 극단 중에서도 이제 뭐 잡지 못하면 글쎄요 어디 다른 곳에서 보상받기도 어려운 길을 지금 김지석 선수가 선택을 했어요. 자 우선 잡아두고 이제 백이 어딘가를 받으면 그때 이제 중앙 쪽으로 그야말로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데 네. 약간은 좀 뭐랄까요 뒤를 남겨두지 않는 배수의 진리의 느낌이고 실패한다면 이제는 정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네. 또 버티죠. 네. 지금은 뭐 하나 중앙 쪽에 가해수를 해둘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모양을 여기 백돌이 오면서 어느 정도 또 백이 바깥쪽으로 탈출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바깥쪽 탈출과 안쪽 모양 잡는 것을 맛보기로 보면서 수습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김지석 선수의 선택이 어땠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극단적인 흐름이 된 게 미팅 구단이 초반부터 네. 실리를 많이 차지를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김지석 구단도 어느 정도 좀 유도를 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미팅 구단이 약간 실리를 계속 이제 극단적으로 차지를 하면서 도발을 했고 김일석 구단이 아까도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실리를 차지할 때 그냥 내버려두는 스타일이에요. 내버려두고 두터움을 통해서 판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인데 이 바둑은 두터움을 통해서 집으로 가는 바둑이 된 게 아니라 네. 잡지 않으면은 이제 집으로 쫓아가기 어려운 바둑이 됐거든요. 어찌 보면은 미팅 구단이 약간 바라는 그런 흐름은 됐는데 이제는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잡느냐 못 잡느냐의 승부가 됐습니다. 네. 자, 뭐 백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다 버텼고요. 지금 여기 느는 곳은 흑이 선수로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쪽 어딘가로 이제 칼끝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선은 근거를 이제 탈취를 한 후에 백은 한 집 있고 나머지 한 집을 탈출 또는 나머지 한 집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를 꼬부리는 것은 같이 젖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어갔을 때 흑의 자세는 좋습니다. 여기 하나 밀어져 있기 때문에 막으면 바로 끊어서
느는 것은 이 석점이 잡히니까 안 되고 잡으면 바로 돌파가 되죠. 지금은 흑이 이제 백이 버틸 대로 다 버텼습니다. 우하 실리도 백이 차지하면서 실리로는 흑이 따라갈 수는 없게 됐고 네. 이제 그야말로 잡는 것밖에 네, 길이 없네요. 잡으러 가야 됩니다. 보통 기사들이 실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못 잡으면 지는 바둑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실리를 선호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기사들이 백을 선호할까요? 어떨까요? 백을 선호할 것 같은데 백을 쥐고 두면서도 약간 내심 불안한 건 있겠죠. 혹시 이제 잡히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은 네. 있는데 흑과 백으로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네, 공격보다는 좀 타기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우선 살면 지붕이 막는 건 확실하니까. 네. 네, 이런 바둑은 우선 이 대국이 물론 장고 대국입니다만 장고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런 바둑은 정말 일본의 뭐 이틀거리 바둑 정도는 되어야 네. 정말 생각하고 싶은 만큼 다 꼼꼼하게 수를 읽고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40분의 제한 시간은 이런 바둑에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80년대 조치훈 구단과 다케미야 구단의 바둑 중에서도 정말 뭐 이런 식의 바둑이 많았죠. 백을 둔 조치훈 구단이 이제 뭐 양삼삼을 두면서 실리를 다 차지해두고 네. 흑의 중앙 모양의 퐁당 들어가서 사활 승부가 되는 바둑, 살면 이기고 잡히면 지고 이런 바둑 참 많았는데 정말 명국 또는 고전 명국이 많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바둑은. 자는 수까지는 흑이 네,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다케미야 구단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이 대국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이 세계 원로라고 하면 네 시니어 바둑 대회가 지금 같이 열리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서봉수 구단을 위시로 뭐 양재우 구단, 김수장 구단, 선흥국 구단이 대표로 출전을 했고 뭐 중국엔 예웨이핑 구단, 마샤오춘 구단, 뭐 유빈 구단 이렇게 참가를 했고요. 일본에는 이제 다케미야 구단, 고바야시 구단, 야마시로 구단이었나요? 그리고 뭐 고바야시 차토루 구단도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 기사들이 보여주는 또 그런 재미는 다르거든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둑을 즐기셨고 또 80년대, 90년대에 향수가 있는 바둑 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본인을 응원하는 기사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웨이핑 구단의 위치나 위상 또 인기 네. 아직도 뭐 중국 어딜 가든지 기성으로 추대받고 어떤 행사를 가든지 정말 뭐 항상 이제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위치한 기사인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중국의 바둑 인기도 그렇지만 그런 레전드를 대우하는 네. 그런 중국 바둑의 분위기가 좀 네,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약간 여담입니다만 황룡사배 이제 제가 거의 일주일간 다녀왔는데 네. 황룡사배도 이제 서울평 구단이 이제 와서 심판 그리고 이제 뭐 검토실에도 항상 오셔가지고 이제 네. 같이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서울평 구단 예웨이핑 구단이죠. 이제 중국어 발음은 예웨이핑 구단이 좀 금지석 구단 우선 칼을 뽑았습니다. 우선 심장부에 지금 네. 칼을 겨눠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으면 나와서 끊을 수 있나요? 네 나와서 끊어서 이 2점을 만약에 백이 굳이 잡자고 한다면 이거는 2점을 잡고도 한 집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네. 왼쪽 탈출을 막혔고 오른쪽으로 한번 빠져나가 봐라. 뭐 이런 지금 수익이고요. 우선은 미팅 구단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네. 우선은 잡으러 간 이 상황이고요.
자, 서울평 예외핑 구단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검토실에서도 매일같이 와서 이제 같이 검토를 하는데 예전에는 좀 뭐랄까요 좀 이 다가서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예전부터 뵈면 이제 인사를 해도 그냥 뭐 네. 보는 둥 마는 둥 아.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에 사실 이 건강이 상당히 안 아. 좋으셨다가 지금은 회복이 되셨는데 네. 많이 바뀌셔서 지금은 먼저 오셔서 막 한국 검토진에 먼저 오셔서 한국 여자 기사들에게 농담도 하고 네. 와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인사도 아. 하면서 네. 이제 뭐 한국 여자 기사들 사이에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 한국 기사들 말로 너무 귀여우시다고. 네. 푸근하게 네. 변하셨군요. 네. 자, 정말 심장부에 칼을 찔러 갔는데 이게 뭐 바로 정말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우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백의 응수는 1번, 2번인데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흙이 이제 나와 끊겠다는 뜻이죠. 아까 보여드린 변화는 백에 있어서는 최악입니다. 아까 이렇게 된다면 안에서는 한 집밖에 안 나 있고 네. 왼쪽으로는 도저히 나갈 길이 없죠. 이제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역시 이런 식의 탈출은 백의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뭐 살기도 어렵고 네.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석점이 잡히면서 귀가 다치게 되면 역시 승부가 백이 잘 안 되겠고요. 그래서 막은 다음에 나와 끊었을 때 뭔가 백이 다른 수를 두지 않으면 네, 이쪽 잡는 것은 안 되겠고 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면 이제 이 두 점은 연결이 되는데 오히려 백이 뭐 희생타 삼아서 연결을 꾀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래쪽 돌들을 희생하면서 연결을 꾀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좀 어렵네요. 여기서의 백의 응수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막는 수가 아니라면 이제 여기죠. 여기를 두면 흙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 수는 좀 그렇네요. 이렇게 두어서 이제 근거를 뺏고 백으로 하여금 이제 탈출을 어디 한번 해봐라 이렇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봐라라고 백에게 공을 넘겨줄 수가 있네요. 네, 바깥쪽으로 막았죠. 네. 이쪽으로 차단하는 것은 이 나와 끊겼을 때가 좀 까다롭다고 판단을 했네요. 그렇다면 흙도 이 한 점을 살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수를 잠깐 보여드리려다 말았던 것은 바로 나와 끊었을 때 응수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쪽이 단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석점이 잡히니까 네. 이수만 아니면 이수도 나와 끊는 수만 아니면 깔끔하긴 한데 나와 끊었을 때 결국 다시 뒤로 물러서야 된다면 이수는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수가 아니라면 이 한 점을 살리긴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근거를 뺏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수 아니면 이수인데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두는 편이 좀 안정적으로 연결을 하고 네. 이수는 이제 다음에 흙이 젖혀가는 자세는 좋은데 네. 백도 아마 바로 찝어올 거거든요. 찝어왔을 때 뒤로 물러서야 된다면 지금 비교를 해보시죠. 이 모양이랑 그냥 이 모양이랑 당장 이제 어떤 편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그냥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다시 물러서야 된다면 득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도 선수가 돼서 안형이 달라질 수가 있고 네. 우선 아래쪽 실리는 흙이 뭐 이 두 점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데 여기도 지금 중앙 쪽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돌이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렇게 두면 이제 더 이상 백이 듣는 것은 없죠. 더 이상 백이 듣는 것은 없어서 이수냐 어렵네요. 그쪽으로 이로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다음에 백 흙이 젖히는 모양이 나오면 당연히 이수가 좋은데 네. 혹시 집어왔을 때가 조금 맞기가 싫어요. 반발을 하자니 흠집을 남겨두고 있자니 이건 바로 축이거든요. 이쪽으로. 네. 의미가 없을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쪽을 또 단수를 쳐주고 있는 것도 좀 두텁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흙은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에 백은 여기 돌이 있고 없고가 연결해도 꽤 이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또 선수가 될 가능성이 나중에 커져서 네. 안형 문제에 있어서도 이쪽으로 두는 편이 낫지 않았나. 음. 네. 네, 당장 찝어가죠. 네. 뭐 예정된 수순이고 반발 없이 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단순하네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된 겁니다. 흙이 여기 아. 뒀을 때 백의 이수와 흙의 이수가 교환이 된 건데 아무래도 흙은 백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곳에 돌이 가 있고 백이 여기 돌이 있는 것은 이쪽으로 연결할 때나 또는 여기 선수할 때나 그래도 영향가가 있는 곳에 돌이 가 있거든요. 네. 가만히 이어두었고요. 자, 우선 백의 안형을 파울을 하면서 자, 전체 백대마 공격해 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백은 안에서 사는 형태를 만들든지 오른쪽으로 연결 또는 왼쪽 연결 뭐 그거를 보면서 이제 행마를 할 테고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흙이 뭐 원한다면 이렇게 응수를 물어서 음. 여기까지는 흙이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사활이 관련됐을 때 네. 그렇게 된다면 백이 어설프게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자고 하는 것은 여기 공백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확 붙여버리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두면 그래도 뭔가 연결이 비슷할 네.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아까 모양으로 이제 거의 외길 수순으로 진행을 시켜놓고 보면 이거는 그냥 한 방에 끊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도 연결을 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안전하게 단단하게 두면서 흙으로 하여금 끊으러 왔을 때 그때 모양을 갖추면서 이제 살자고 하는 수가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데요. 네. 지금 오른쪽 왼쪽 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백은 연결보다는 연결을 시도하면서 좀 집 모양을 만든다거나 네.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네.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바로 연결을 하자보다는 연결을 하는 척하면서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끊으러 오면 뭐 정말 한 가지 그냥 쉬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연결을 하는 척하면서 모양을 잡아서 이제 살자고 하는 수. 네. 네, 이런 그림을 아마 백은 그릴 겁니다. 아 정말 네, 거기가 네. 우선은 일감이에요. 가장 어, 이쪽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가장 견실한 수이기도 하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연결을 노리되 흙이 끊으러 오면 그 끊으러 오는 수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자. 여기서 흙이 날일자로 차단을 하는 것은 좀 이쪽이요. 백을 네, 쉽게 네. 만들어주나요? 이쪽도 그러니까 이 수 아니면 1번, 2번 또는 3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것은 네. 보시면 여기 두면 이제 이렇게 끊어와야 되죠. 네. 막으면
잡아야 되죠. 네. 막으면 아. 끊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이럴 때도 이 돌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하나 찝힌 게 약간 좀 음. 유쾌하지는 않아요. 유쾌하지는 않고 추후에 막히고 여기까지 선수를 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게 네.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흙이 한 칸으로 차단하는 것도 좀 어렵겠네요. 이쪽이요. 네. 호구 쳤을 때 호구 쳤을 때 그렇죠. 이쪽으로 두는 것은 환원이 되니까 네. 환원이 되니까 거의 이렇게 두고 이제 이쪽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쉽게 보여드린 변화로는 여기서 이어야 된다면 백이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네. 이수가 선수니까 이렇게 두어도 사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흙이 재미없죠. 그게 아니라면 아예 여기까지 찔러 들어가는 수가 우선은 최강수입니다. 그러면 뭐 이쪽으로 밀고 나오는 것은 뚫려주더라도 이 아래쪽만 잡으러 가면 되니까요. 네. 그럼 백도 여기가 급소겠고요. 여기서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이수가 성립한다면 우선은 끊을 수가 있는데 네. 여기 이수는 안 되네요. 끊겨서. 이것도 결국은 그러면은 백이 뭔가 이쪽 이것도 사는 형태는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막는 수 선수죠. 여기 선수죠. 있는 것도 선수입니다. 아. 붙이니까요. 네. 단수도 선수고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쉽게 이렇게 두면 사는 그냥 쌈짓 두고 살아도 사는 형태가 나오죠. 당장으로 봐서는 딱 백을 궁지에 몰아넣는 수는 안 보입니다. 지금 김지혁 선수가 좀 잘 여기서 좋은 수를 선택을 해야 되네요. 네, 우선은 그쪽으로 가서 방금 변화를 살펴보았던 수였는데요. 네, 백은 이제 거의 맞보기죠. 흙이 여기도 쓰면 백이 여기도서 사는 형태가 연결 형태가 나왔고 지금 흙이 두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두어서 아까 보여드린 변화로는 사는 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끊는 것은 네. 이어서 그럼 좀 궁도를 좁히기 위해서 하나 찔러놓고 네, 끊는 거는 한번 어떨까요? 찔러볼까요? 찔렀을 때 백은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제 늘어서 이렇게까지 흙이 끈으로 오면 이거는 여기 이제 끊는 수를 노리면서 이런 곳이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나 네.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선수가 되고 그래서 뭔가 사는 형태가 이 끊는 약점과 이쪽 연결하는 수를 보면서 사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한 가지 이제 백에 선택할 수 있는 수. 또 한 가지는 그냥 막습니다. 막을 때 이때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 건 역시 이거는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두어도 오른쪽과 왼쪽 연결을 맛보기로 하면서 연결이 되니까 결국은 여기 끊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차단이 되는데 혹시 지금 이거는 사는 공도가 나오겠네요. 여기는 언제든지 선수거든요. 선수 여기도 언제든지 선수죠. 네. 뛴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두더라도 사는 공도와 연결하는 수가 맛보기로 되면 잘 네. 잡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냥 차단을 했고요. 자, 끊어갔습니다. 네. 글쎄요. 우선 잡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졌고요. 네. 그러면 집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기에는 이쪽에서 손해를 본 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리거든요. 아, 역시 대마를 잡으러 가는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어렵네요. 지금 좀 뭐 쉽게 여길 이으면 뭐 빈삼각도는 이쪽으로 둬야 되고요. 빈삼각으로 둔다고 봤을 때 네. 그냥 외길 수순이에요. 여기를 젖히면 이독점 잡힐 수 없으니까 여기 둬야 되죠. 또 백이 좀 기교를 부린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붙여서 아예 이석점을 돌리게 되면 집으로도 득을 보면서 사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네. 따냈을 때 여기 선수죠. 네. 막거나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도 뭐 연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수법이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만 봐도 여기만 두어도 쌈지는 쌈지입니다만 뭐 사는 궁도는 확실히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좌변 쪽에 피해를 입히는 것도 이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원래 있는 수였군요. 네, 원래 있는 수였죠. 네. 공격을 통해서 흑이 이득을 봤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네. 어떤 수를 김지석 구단이 노리고 있을까요? 일단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지금 백이 이었을 때 잡던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그에 네. 준하는 이제 이득을 봐야 우하에서의 피해, 손해 그리고 초반부터 이제 백에게 실리를 내줬던 것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을 곳이 이제 중앙 한 군데잖아요. 네. 근데 전체 대마가 살아버리면 그 실리 손해에 대한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지금 우선은 잘 안 보입니다. 이었을 때. 자, 김지석 구단 차단을 하면서 백대마를 노리고 있는데요. 잡으러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김지석 구단은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잠시 후에는 신민준 5단과 탕웨이신 9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017) 중국 갑조리그 1라운드 신민준 5단과 탕웨이신 9단의 대국입니다. 자, 마지막 착점수 신민준 5단이 차단을 해간 장면이었고요. 자, 탕웨이신 9단도 그 자리를 정리를 합니다. 네. 여기를 먼저 단수 친 수가 의미심장하네요. 지금 백이 여기 찔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진행은 여기를 이제 단수 치고 백이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교환이 엄청난 이득이 되어 있어요. 이 교환이 없으면 흑이 당장 축으로 잡을 수 있는데 네. 먼저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흑이 여기를 따내면 이쪽 찌르는 수는 없겠지만 뭔가 좀 신민준 선수는 여기를 따내야 되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끊어서 그냥 줘버리나요? 네, 이제 이런 진행이 되겠는데 사실 약간 자존심 상하더라도 여길 따냈으면 네. 부분적인 수상전에서는 흑이 불리한 수상전이 아니거든요. 최소 빅이나 네. 그 이상의 결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 이 두 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하나 단수 쳤는데 그냥 이어주고 이 모양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선은 백이 이 두 점을 잡았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이돌과의 수상전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고서 이돌이 살지 못하고 잡혀버리면 이건 말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모양상은 유가무가가 될 것 같기도 한 네. 그런 형태인데 지금 같은 결과가
됐을 때 네. 여기 단수 치니까 여기 미니까 여기를 굴복한 셈이니까 네. 엄청난 득이 된 거죠. 백의 입장에서는. 이 교환이 없으면 원래는 이 교환이 없으면 축으로 잡을 수가 있는 돌을 네. 네, 먼저 단수 쳐서 물어본 것이 우선은 탕의신 구단이 노려냈고 신민준 구단 입장에서는 이쪽 따내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찌 보면 좀 이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좀 큰 그림 또는 이제 아래쪽에서 보상을 받겠다. 여기를 이어서 이쪽에서 보상을 받겠다라는 작전으로 보이지만 우선은 좀 피해가 좀 큽니다. 네. 위쪽의 수상전보다 아래쪽의 전투를 더 중시한 건데요. 따냈다면은 백이 뭐 나를자로 둬서 이렇게 차단해 가는 게 싫었을까요? 네, 그 말씀,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를 이제 이은 것이 아니라 따냈으면 여기 수상전을 하다가 여기 씌우는 수가 아마 싫었을 거예요. 신민준 오단 입장에서는 이 돌이 없을 때요. 그리고 여기가 뭐 빅이 난다든지 했을 때 백이 먼저 여기를 선점을 하게 되면 이 좌하 쪽이 아무래도 백의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단수 쳐서 먼저 물어본 수가 우선은 기민했습니다. 그리고 네. 신민준 선수는 양쪽 모두 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이어서 한 방 이제 얻어맞은 꼴이 됐죠. 네, 우선 있는 데까지 부분적인 진행으로는 흙이 이곳에서 눈 모양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유가무가로 잡혔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본다면 백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인데 네. 그 일곱 수도 이 일곱 수 중에 두 수는 흙이 메우면서 들어와야 되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흙은 쉽게 말하면 이 바깥쪽에서 한 8수나 9수는 만들어야 네, 수상전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눈 모양을 만들어서 빅 모양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근데 이제 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를 막으면 이 한 점과 연결이 되면서 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요. 네. 백도 이제 먹여치고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그냥 단순히 수는 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 그리고 백은 일곱 수였잖아요. 근데 여덟 수 대 일곱 수인데 메워 보면 흙이 잡혀요. 이 수상제는 정확하게 유가무가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은 여덟 수 가운데 두 수를 본인이 메우면서 백의 수를 메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진행이라면 유가무가로 잡힙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 연결해서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쪽 맛을 노리기 위해서는 뭔가 눈 모양을 만들자고 하면서 눈 모양을 만들면 거의 웬만해서는 이제 빅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우선 그래서 여기는 잠시 이제 유보해 두고 네. 이제 흙이 노리던 것은 이쪽을 지금 뭐 버린다든지 나중에 맛을 노리더라도 이어서 나머지를 여기서 보상을 받자는 작전이었어요. 신민준 오단의 이 이은수는. 네. 그게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될지는 지금은 미지수입니다. 약간은 모험이 지금 담긴 모험스러운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흙이 꼬부렸을 때 백이 먹여치는 시간이 없게 만들면 그래도 수상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둘 때 이제 잘 생각을 해내야 되겠네요. 여기를 잇는 게 좀 낫겠네요. 그렇게 되면 끼우면 아래쪽으로 단수를 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상변 쪽에 닫혀서 백이 잘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수상전을 볼까요? 먹여치지 못하고 수상전을 간다면 이제 흙은 9수고
백은 7수 대신 흑이 먼저 메어 들어가면 그래도 잡히나요? 그래도 9수 대 7수인데도 이건 그래도 잡혔네요. 한번 메워 볼까요? 시간이 많으니 한번 해보죠. 따내고 메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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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웠을 때 같은 세수지만 여길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어딘가 하나 들어가면 정확하게 유가무가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흑이 늘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수를 늘렸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는 흑이 9수까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무가 형태라는 것은 그냥 집 눈 모양을 내지 않으면 수상전은 웬만하면 흑이 안 되고 눈 모양을 내야만이 수상전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곳을 두었을 때 오히려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 모양을 만드는 쪽으로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잘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백이 선수로 듣고 있다 보니까 바깥쪽 탈출도 용이하지 않고요. 우선은 신민준 선수가 대범하게 버리고 이곳에서 그 대가를 구하는 작전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백이 시달릴 것이며 흑이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전투 이어갑니다. 네, 절대 한 수고요. 네, 이런 수가 이제 지금 장면에서의 백의 수법이라고 할까요? 좀 음미할 만한 수인데요. 이게 이석점을 노리는 것을 뻔히 알지만 이석점을 바로 움직이는 것은 흑이 유도하는 바이죠. 네. 무겁게 움직이는 사이에 흑이 우하귀 굳히고 또 이넉점을 제압한다던가 해서 계속 공세를 취해 나가겠다는 뜻이고 이 수는 이제 이 석점은 때에 따라서는 버려도 좋다라는 자세를 취한 거예요. 대신에 이 버리더라도 나머지 이제 우하귀에서 대가를 구하면 이 석점을 가볍게 버릴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발상의 유연함입니다. 꼭 돌을 살려서 모든 돌을 살려서 두는 것보다는 버릴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대가를 구하면 된다라는 이 발상이 유연한 겁니다. 이거는 아마 당회신 구단이 아니라 신민준 오단도 같은 장면이었다라면 일감으로 떠올릴 만한 좀 기대기 전법 또는 그런 수법이고요. 흑도 중앙 쪽에 흑 석점이 신경이 쓰여서 이 부분에서 행마가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네요. 네, 지금 쉽게 예를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보면 보통은 이렇게 두고 이으면 단수치 때 나갈 수가 있어서 축이 안 돼서 가능할 것 같지만 지금은 딱 걸리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여기를 이제 돌려두고 석점을 잡더라도 이건 네. 흑이 제자리 걸음하고 망한 그림이니까요. 그래서 백은 이 석점을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하 쪽에서부터 이제 흑의 응수를 물으면서 행마를 구하는 수입니다. 이 화점에 붙인 수는 음미할 만한 수이고 이런 수들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배워두시면 좋을 수법입니다. 네. 저촉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죠. 이렇게 단수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걸리니까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단수치는 것은 예를 들면 단수치고 여기까지 단수를 칠 수도 있고 이 한 점만 잡더라도
백이 어느 정도 이쪽에서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고 또는 여기서 이제 또 여기 단수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을 씌운다든지 해서 정리를 해두고 네. 우하 쪽을 잡더라도 뭔가 흙이 좀 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석점을 염두에 두고 백이 행마를 했듯이 흙도 이 석점이 워낙 요석이니까요. 두 점이었던 것을 흙이 이어서 석점이 됐기 때문에 네. 이보다 더 요석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석점을 잡히는 것은 최악의 이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행마를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흙 한 점이 그냥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 이 한 점이요? 네. 네, 지금 백은 이 넉점을 이제 가볍게 볼 테고요. 이쪽이 덩치가 훨씬 커졌으니까 그리고 우변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으면 우변 흑진을 다 이제 파괴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쪽 수습에 이제 좀 주력을 하겠죠. 아, 거기서 다시 한번 붙이네요. 오늘 뭐 아, 역시 흙이 못 네, 따라 나간다는 건가요? 기교란 기교는 다 보여주고 있죠. 여기 붙인 수, 여기 붙인 수. 네. 지금도 여기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나가고 여기까지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네. 여기를 탁 젖혔을 때 대책이 없네요. 여기 석점 끊기니까 아, 있거나 네. 이쪽을 뭐 잡거나 해야 되는데 뭐 이어도 마찬가지지만 석점이 잡히고 이 석점은 어느 돌보다도 요석이거든요. 이쪽으로 단수 친다고 하더라도 역시 단수가 선수로 잡혀버리면 네, 이 석점이 잡혀버리면 뭐 흙이 같은 석점이더라도 이 석점과 흙이 잡은 석점은 가치는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흙이 하나만 나가놓고 이으면 네, 그래도 백이 흑석점을 잡을 수 있나요? 여기를 이제 하나만 나가놓고 뒤로 후퇴를 하게 뒤로 되면 후퇴를 하게 되면 잡 이제 다른 수는 안 되고 여기 씌우는 수가 일감이네요. 이랬을 때 빈 삼각으로 뭐 우선 좀 답답하긴 합니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네. 이렇게 두고 여기를 젖히고 네. 이쪽으로 찔르면 탈출 가능하네요.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네요. 네, 하나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흙도 이어서 참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백이 또 막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백의 자세가 좀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흙이 좀 불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백은 언제든지 이 우변 쪽에 백석점이 차단되는 거는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같은 석점이더라도 이 석점의 가치는 정말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 석점은 백이 버린 석점은 그야말로 그냥 집이 몇 점 늘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석점의 가치는 백이 잡힐 수 있는 돌, 거의 백이 포기했던 돌이 살아나면서 양쪽으로 양분했던 이 석점, 요석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가치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오늘 사실 어제 이제 중리그 오더가 나오기 전에 갑조리그 오더가 나오기 전에 네. 사실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의 팀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아쉽게도 그 두 선수의 대결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사실 거기에도 뭐 이제 사연이라고 한다면 이세돌 구단 팀에서 오더를 낼 때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이 만나는 것을 좀 피했어요.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 이세돌 구단 팀이 사실 좀 나머지 선수들이 약간 약체라고 평가되는 아. 네, 네.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가 랴오싱원, 장리, 천셴 선수 네. 네, 이렇게 약간 좀 있네요. 생소하실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류싱 선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주장전에서 이제 맞대결을 펼치는 것보다는 네. 이제 팀 입장에서는 주장에 이제 좀 비교적 약한 선수를 커제 선수와 붙이고 다른 대국에서 좀 승리를 가져가서 네. 좀 전략적 오더를 낸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바둑팬 여러분 또 뭐 저희를 포함해서 모두가 기다렸던 그 두 기사 간의 빅뱅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네.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현안 팀 입장에서는 이세돌 선수의 이 확실한 1승을 위해서 네. 주장전에서 좀 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세돌 구단을 4장에 배치를 시켰고요. 네. 그런데 저쪽 팀 오더를 딱 열어보았더니 강동윤 선수가 4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외국인 선수와 외국인 선수가 지금은 줄 수는 없잖아요. 붙지 못하게 규정이 20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게 2001년에는 그 규정이 없어서 저하고 당시 박승철 선수하고 중국 리그에서 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이후로는 외국인 선수끼리는 붙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오더가 나왔을 때 외국인 선수끼리 만나게 되면 원정팀 오더가 한 줄씩 밀립니다. 그래서 강동윤 선수가 4장으로 나왔지만 1장으로 밀렸고 1장이 2장, 2장이 3장 이렇게 한 칸씩 밀렸어요. 그래서 커제 선수도 주장으로 나왔다가 한 칸이 밀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강동윤 선수가 속기 전에 이름을 네. 올리게 되었군요. 네. 이 상황이 지금 이번 라운드 이세돌 구단 팀에서도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동훈 선수가 오늘 셰허 선수와 주장전을 두게 되는데 네. 역시 그쪽에서도 이제 신진서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오더상 만나게 되면서 팀이 이 오더가 한 칸씩 밀리면서 셰어 구단이 주장전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서로 예상치 못했던 대결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그 두 팀 간의 이 대결이 그렇게 한국 선수들끼리 간의 대결이 겹치면서 네.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우한 쪽은 정리가 됐고요. 우한만 보시면 역시 흙이 백이 한 칸을 떼면서 여기까지 지금 집이 늘어나면서 살아서는 흙이 얻어낼 만큼 얻어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백이 좀 처리가 잘 됐죠. 그리고 나서 신민준 선수가 이쪽을 네. 밀어서 여기서 수상전을 가져가자라고 했고 네. 여기 밀어간 수는 저희가 이제 살펴본 바가 있고요. 이제 이쪽을 이어서 수상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역시 훅으로. 집 모양을 만들자고 나왔죠. 이거는 여기를 선수로 해서 만약에 파워를 하는 것은 찌르고 패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백이 잘 안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두고 눈 모양을 만들어서 역시 빅을 좀 노려보자라는 뜻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외길이고 흙이 여기까지 두는 것도 절대고요. 이제 찝고 단수 쳤을 때 백의 선택이 두 가지가 아니네요. 있는 게 되면 이쪽 수상전은 당연히 백이 거의 뭐 잡았다고 흙이 많이 늘어진 패를 버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지금 백이 위험하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밀고 씌워버리면 백이 잡힙니다.
있는 수는 아. 백이 선택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단수 칠 때 바깥으로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흙이 우선 눈 모양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서로 찌르는 데까지는 흙이 든다고 보면 쉽게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면 어떤가요? 이건 빅 모양이 딱 나오긴 했네요. 흙이 후수긴 하지만 빅의 형태는 갖췄습니다. 네. 문제는 빅을 내면 형태가 어떻냐를 살펴봐야 아. 되는데 만약에 후수라고 한다면 백이 하변 쪽에 먼저 손이 돌아오게 되면 빅을 내더라도 우세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찝었을 때 흙이 네. 끊으면 다시 뒤로 단수를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럴 거면 그냥 애초에 빈 삼각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 이제 수는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도는 거랑 수는 같은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랑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랑 네. 여기서 흙이 하나 끊어져 있는 것과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 딴에서 메우는 거랑 그러니까 이 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이 여기 있는 게 낫느냐 아니면 흙이 끊어져서 여기를 따내는 게 낫냐. 그러면 이 따내는 걸 선택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도는 것과 찝는 것은 수를 메우는 과정에서는 똑같지만 아까와 같이 하나 따내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찝어간 거고요. 네. 아까 이 형태를 설명해 주시면서 네. 빅을 만들더라도 백이 먼저 손을 돌려서 하변 쪽으로 향하게 되면 형세는 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러면 한 점만 따내고 대충 좀 패로 네, 버티면서 그쪽으로 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를 따내면 이제 네. 백이 단수치거나 찝거나 하는데 이게 이제 손을 빼고도 흙이 버틸 수가 있는 자리면 당연히 손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늘어진 패가 나더라도 한 수에 잡히지만 않으면 당장 뭐 여기를 둔다든지 하변을 최대한 넓히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빅을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쪽을 오더라도요. 백이 넉점을 살리자고 하면서 좌하를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이런 곳이 이제 선수로 듣고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수가 있어서 네. 좀 강하게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움직이더라도 오히려 흙이 좀 얇아지고 음. 곤란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흙은 여기 수익기를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손을 뺄 수 있으면 당연히 하변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단수 치면 있는 것은 따내고 있고 이거는 한 수 부족이고요. 잡히나요? 따내고 손을 뺐을 때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백이 단수로 칠 때 그냥 메어가는 것도 비슷할 것 같죠. 따내고 집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백이 메어가면 한 수 부족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흙이 두면 빅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흙이 두면 따내고 이것도 약간 애매한 빅이네요. 여기는 단수치고 이어져 있고 이 백이 지금 따내고 흙이 메어가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따내주면 흙이 빅을 만들 수가 있고 백이 팩감이 많다 싶으면 이 패를 들어가서 아예 뭐 여기서 승부를 볼 수도 있고요. 흙이 그렇다면 두어야 빅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백이 먼저 두는 순간 잡히네요. 그래도 흙이 이제 밀어가고 패 모양을 만들어냄으로써 원래는 그냥 잡혔다고 보면은 사실 형세가 많이 기울어져 있을 텐데 그래도 네.
흙이 두면 뭔가 수가 남아있는 장면까지는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느낌이 드는 게 네. 여기를 지금 약간 희생타로 삼아서 어, 우하 쪽에서 이득을 얻자고 했는데 지금 우변에서도 백이 정리가 잘 된 모습이기 때문에요. 지금 대가를 찾은 모습은 아니에요. 네. 최소한 여기가 선수로 빅이 나 있고 흙이 이제 둔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흙이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라고 한다면 한 수 두어야 빅이라고 한다면 약간 미흡합니다. 그 부분도 맛이 좀 남아 있나요? 자, 상변에 이어서 이번엔 우변. 계속해서 베개 형태 맛을 노리고 있는데요. 승부수라고 봐야겠네요. 아, 지금은 여기를 한 수 가해수해서 빅을 만드는 정도로도 좀 모자라다고 본 거고요. 그냥 이곳을 이제 하변 쪽을 넓히더라도 백이 정리를 한 후에 다시 이곳에 손이 돌아가면 판이 이미 많이 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변 쪽에서 뭔가 수를 내지 못하고 쉽게 이제 크게 나누어서 하변과 이 빅 내는 수를 맛보기로 한 사람이 하나씩 차지한다면 그 정도로는 약간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신민중 선수가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우변 쪽을 노려갑니다. 이제는 여기는 이제 백이 뚫자고 하더라도 뚫려주더라도 흙은 이쪽 형태의 빈틈을 노리자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을 늘게 되면요. 흙이 원하는 그림은 여기를 끼웁니다. 끼우고 찌르게 되면 아, 이건 어? 이건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는 환격처럼 보이지만 네. 백이 이어주면 이게 딱 걸리는데 네. 네, 이렇게 두시면 안 된다는 참고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여기를 먼저 단수 쳐서 있는 수가 먼저 선수로 단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안 되고요. 네. 그렇다면 늘었을 때 흙이 둘 수 있는 변화는 글쎄요. 그 수가 안 되면 약간 저도 난감하네요. 저도 좀 난감한데요. 뭔가 수순을 짜낸다면 여기를 젖히고 여길 끼우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아까의 변화는 사실 단수 칠 때 딴에서 백을 단수로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네. 이 젖히는 수 자체가 워낙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악수이기 때문에 네. 백이 아마 뭐 다른 길을 찾을 거예요. 한술 더 뜨네요. 느는 정도도 아니고 아예 호구를 쳐서 지금 이 수의 뜻은 여기 바로 젖히고 끊는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물론 먹여치면 폐 형태이긴 하지만 폐 형태더라도 이쪽을 끊으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뭐 이런 거 끼워서 이제 자충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뜻이에요. 신민준 선수가 좀 힘을 내야 하는 분발을 해야 되는 국면이고 조금 형세가 여의치 않습니다. 자, 우변에서 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찾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자, 지금 갑주리그 몇 판이 끝이 났는데요. 네. 나온 결과가 강동윤 선수가 랴오싱원 선수에게 속기전에서 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중중 대결인데요. 랴오닝과 중신 베이징 팀의 속기전. 시엘하오 선수가 종원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속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세돌 선수를 보유한 허난 팀의 이 작전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더 오더 싸움인데, 승리인가요? 네. 만약 이기게 된다면. 이세돌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자존심이 네. 그래도 한번 코지혜 선수랑 붙어보고 싶은데 네. 팀에서 안 내보내주면은 네, 도리가 없죠. 팀도 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네. 정말 많은 바둑 팬들의 바램을 좀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렇네요. 아쉽네요. 후반기에서 그 네. 오더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뭐, 아무튼 신민주 선수는 좋던 싫던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좀 약간이나마 불리한 상황이니까요. 자, 이 수는 여기를 두면 그때는 정말 근데 언제든 이렇게 두고 이제 다시 한번요. 여기를 끼우고 이제 네. 여기를 두겠다는 뜻이네요. 이거는 간신히 뭔가 똑같이 되면요. 똑같이 되면 여기를 이제 따냅니다. 네. 이었을 때 아. 이 교환이 없으면 바로 단수로 잡히는데 지금은 백이 패로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따내고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이 노림수네요. 이대로 된다면 네, 상당히 유력한 노림입니다. 앞서 이제 초반에 저희가 탕웨이신 구단이 이제 노림수가 강한 바둑이라고, 노림이 강하고 좀 꼼꼼이가 있는 바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신민준 오단도 워낙 부분적인 수익기는 정확하다 보니까 네. 이 좌상 쪽 수상전에서도 그래도 정확한 수순을 찾아서 네. 빅 모양을 만드는 빅패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순을 남겨두었고 네. 정확한 수익기를 보였고 여기서도 지금 날카롭게 찔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적인 곳에서의 이 공방이나 수익기는 이미 정상급 기사 또 세계 초일류와 견주어도 손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역시 그런 높은 레벨에서의 승부는 좁은 곳, 부분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판을 주도해 나가고 전체적인 국면의 이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느냐가 결국 높은 레벨에서는 그게 중요하니까 신민주 선수가 뭐 갑조리그 당장의 성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이제 세계 정상급 기사들과의 대결에서 많은 것을 좀 본인이 느끼고 또 성숙해지고 갈고 닦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부분에서는 워낙 이 공간 자체가 좁다 보니까 네. 백의 집으로 굳어진 줄 알았거든요. 네. 탕웨이신 구단 속으로 이러겠네요. 참 나보다 더 피곤한 나보다 더 피곤한 네, 사람이 있었구나. 신민준 5단이 아주 까칠하게 버텨가면서 상대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어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부분전 수일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민준 5단. 과연 노림이 통할 수 있을까요? 자, 잠시 후에는 김지석 9단과 미이팅 9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